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11월 12일 브라질의 주요 뉴스 몇 가지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은 11월 15일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1889년 11월 15일 오래된 왕정제를 폐지시키고 공화정으로 바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지방선거, 즉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던 것과 같이 브라질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2년 후에 있을 대선의 구도가 그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자기 후보를 내놔서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금 쏟고 있는데요. 반대로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2016년도의 지방선거, 2018년도의 대선에서는 극우의 극렬한 지지를 받아서 선거가 크게 바뀌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상파울로 시장은요,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지하는, 즉 공화정의 세우소 후스마노라고 하는 이 후보는 항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루다가 이제 선거를 놔두고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3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브라질 이 선거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최소 51%의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51%의 표를 받지 않았다면 그 후보들 중에서 1, 2위가 따로 모여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2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후보는 선전으로 인해서 뭐 치명타를 입었다, 뭘 발표하면 안 된다, 뭐 지금 뭐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쉽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위 후보는 누구냐? 1위는요, 여론조사에서 1위는 지금 현재 시장인 브루노 코바스가 1위고요. 2위는 극좌라고 하는 모울로스라고 하는 후보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바로 투표를 하면은 1위, 2위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 세우소 후소마노라고 하는 이 후보는 몇 번이나 뭐 대선에도 나왔고 주지사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좋다가 정작 선거하기 전에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악연을 가진 후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을까요? 어쨌든 선거는 이렇게 이번 주 일요일날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 기간이 지금에는 전국적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아무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선거 기간만 되면은 뭐 야당이나 아니면 그 야당에 연루된 사람들을 각종 명목으로 주차 위반했습니다, 무슨 뭐 사건이 연루됐습니다, 증인입니다, 뭐로 해서 구속시켜 버려서 정작 선거의 날, 투표의 날에 못 가게 하니까 이 법을 바꿔서 지금은 선거 기간인 일주일 전부터는 현행범이 아닌, 그러니까 큰 범죄가 아니면은 아무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조심히 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럴 때 뭐 함부로 또 일을 저지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하는 날인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 날 저녁까지는 전국적으로 술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뭐 선거하는 때 뭐 정치인들이 뭐 술을 사서 막 뭐 먹이면서 막 선동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에 방지하고자 이런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550만 명이 넘고 이제 16만 1000명이 죽었고요. 어제만 해도 56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00명, 그러니까 1일 사망자가 300명대로 내려가다 400명 하다가 다시 500명, 600명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사망자가 0으로 갔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뭐 이런 추세가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브라질은 아직까지도 사망자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한국과 큰 차이는, 한국은 요만한 나라라면 브라질은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많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 요번 주에는 이제 큰 논란이 된 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3가지의 임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 요번에 이제 발표된 화이자에서 개발 중에 이제 백신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상파울루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부탄 땅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바퀴라고 하는 이 백신 임상 실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문제 생긴 게, 문제라기보다 코로나 바퀴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이제 백신을 임상 실험을 하다가 누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발표는 누구나 언제 죽었다 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임상 실험 테스트 하다가 한 사람이 뭐 사망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실험 중단하는데, 중단한 거를 누가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제 안비사라고 하는 이제 보건부에서 이제 압력을 넣어서 부탄땅이라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더 이상 못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자 이제 보소나 대통령은, 야, 내가 이거 중국 거 백신 저거 내가 못하게 내가 압력을 넣었어라고 뭐 언론에 또 나와서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뭐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탄땅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제약회사나 이거를 또 임상실험하는 사람 연구원들은 이런 식의 임상 중단은 아스트라제네카 것도 있었고 다른 것도 다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잠깐 중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몰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과학적인 분석이 아닌 정치적인 힘으로 뭐 보건부를 안비사를 통해서 뭐 그거 검사를 못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인데 참 안타까운 문제고요. 바로 또 어제 저녁에는 그 안비사 보건부에서 다시, 그러니까 식약청이죠. 다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사망한 사람이 백신하고 무관하다. 또 아직 안정성 안에서는 이거 검사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저녁부터 다시 그 부탄땅 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검사를 다시 진행하라.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계속 하라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봤는데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끝나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빨리 지났으면 합니다. 제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질문하셔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지금부터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상 많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요. 브라질 은행에 지고 있던 채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신용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주정부, 시정부나 이런 곳에 내가 지고 있는 이제 채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걸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질문하셔서 제가 아는 것만, 제가 찾은 것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 얘기를 듣고 이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데이터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이니까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분야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브라질의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정부에 지고 있는 세금 또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밀린 세금을 탕감을 해주고 또 지원금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여론을 조성을 해서 정치인들이 압박을 해서 또 이제 국회에서는 또 상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그레시아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 세금을 이제 빚을 탕감을 해주자. 이런 게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부권이 있으니까 야 그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스포츠 각종 클럽들도 정부에다 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종 이제 세금 이런 것도 감면이 아니라 탕감을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또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나 주정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탕감을 해달라는 소송부터 시작해서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정치인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이쪽에 내가 주면은 이쪽에서 내가 받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탕감하자는 분위기인데, 자, 이걸 다 탕감해 주면은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할까요? 말이 안 되죠. 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돈을 다 탕감해 주면은 들어올 돈도 없지만은 그 다른 분야들도 아니 그럼 나도 그럼 탕감해 줘. 내가 왜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FIES, 그러니까 FIES라고 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에도 있는 언어인데, 일단 제가 그 장학금 제도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해주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얼마큼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안에 이제 갚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게 10년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자는 늘고 그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다시 또 취업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탕감 아니면은 뭐 연체 기간을 좀 많이 주자라고 하는데 이제 요번에 나온 게 175번의 할부로 나눠서 천천히 갚아라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하는 게 젊은이들이 공부해서 사회인이 돼서 성장해서 갚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크게 찬성을 하고요. 또 없는 돈에서 브라질 이 학생들한테 지원금을 뭐 작년부터 이제 거의 이제 FIES 이제 장학금 이제 지원금을 안 주다가 다시 이제 주는 방향으로 지금 잡혀서 지금 돈을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꼭 투자를 필요한 사항이죠. 7월에 나온 이런 관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다가 지고 있는 이제 세금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운영하다가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 밀렸다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폐업했어도 그때 못 냈던 세금들 이런 것을 크게 이제 법인과 개인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최대 개인은 70%까지 한 번에 내면은 탕감해 주는 제도를 이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을 내가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일시불로 내면은 이게 뭐 70% 할인해줘서 30원만 내면 되고 아니면 이거를 뭐 70번 분할 뭐 그때는 뭐 10%만 뭐 할인해 준다 등 여러 가지 혜택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 대한 세금을 갑자기 다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갚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뭐 60%인가까지 한 번에 내면 일시불로 내면은 탕감해 준다는 제도라고 하니까 갑자기 보면 60%고 70%고 할인해 주면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채무가 있으시다면은 회사에서 지금 뭐 계약된 계리사나 회계사 아니면 뭐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지고 있는 아니면 본인이 개인이 지고 있는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할 수 있는지 직접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 정보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해결하신 거를 그 전문가 손에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빚인데요. 이것은 저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야 은행 돈 쓰고 뭐 3년이고 5년이고 내가 안 갚으면은 그 탕감해주고 갚을 필요 없어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엔요 그랬습니다. 진짜 한 5년 정도 은행에서 야 이 사람이 한 100원 빌려 갔는데 안 갚네 그럼 하다 보면 뭐 이자 하다 보면 이게 막 500원 1000원까지 되는데 안 갚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1원이라도 갚으면 내가 뭐 탕감해 줄게 아니면 그냥 아이 됐어 그냥 갚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야 내가 브라질에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이름 들어줬고 빚이 있는데 그 5년만 참으면 내가 이름 다시 깨끗해지고 쓸 수 있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은행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은 이게 몇 년 안에 이자에서 200원, 300원, 400원 되는 건 맞습니다. 브라질은 이자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한동안 뭐 200%, 300% 막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느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채무자가 돈을 안 낸다 그러면은 가진 방법으로 뭐 내고를 하는데 이게 5년 정도 지나면은 정크 본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해서 그냥 땡 처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땡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땡 처리된 그 정크 본드를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그걸 또 사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가 이자 붙어서 500원이 됐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1원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런 회사한테 10원이라도 받고 팝니다. 그럼 10원이라도 받고 팔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이 10원이지만은 난 10원만 냈지만 원래는 원금은 100원이고 이자까지 해서 500원이면은 10원에서 1원이라도 더 받으면 11원만 받아도 자기는 이런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로 넘어가게 돼 크레딧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요. 지랄 맞게 이제 죽을 듯이 이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귀찮게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갖은 공과 협박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걸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빚이 있다면요. 이 회사가 5년 이후에 이 크레딧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은행에 가서 협상을 하시면은 은행은 반대로 10원만 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 어차피 이 사람 돈 하나도 안 내. 원금도 안 갚아. 그래서 우리는 10원이라도 받고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10%만 받고라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라도 낸다고 하면은, 야, 그럼 그거 뭐
버리는 게 아니라 돈 1%도 돈 남는 거네 라고 해서 협상을 해서 다시 이 사람을 회생시켜 줍니다. 왜? 그래야지 자꾸 돈을 쓰고 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5년 지나고 나서 크레딧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그냥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5년이라는 동안에는 여기서는 뭐 신용평가 이제 등급을 보면은 이제 세라사라는 곳에 이제 이름이 올리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은행에서는 5년 이내는 안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기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신용도 이제 큰 타격을 입고 그 흔적도 남고 해서 이 사람은 다른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데, 이 뭐 돈 낼 사람이 제한이 받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못 벌고, 그러면 나한테 돈을 안 갚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은행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올립니다. 근데 5년 지나면요,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을 이제 몇 년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시죠? 이름이 들어지면 어디서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무슨 뭐 계약을 하려고 해도 많은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하고요. 이것도 5년 지나서 만약에 해결했다. 5년 지났다. 그래서 이제 공개되는 이제 신원 공개되는 것도 이제 기간도 지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다 갚았어. 나는 이제 깨끗해. 라고 해도 그 데이터는 은행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집을 산다라든가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살려고 크레딧 딱 신청하면은, 여러 조사하다 보면 15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100불을 빌렸는데 몇 년간 이렇게 잘 안 나가더니 나중에는 뭐 갚았다라고 하면은, 그 은행에서는 이 사람, 야, 이거 옛날에 그 100불이라도 잘 안 냈는데 이 사람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면은 혜택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냥 노상방뇨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무전 취식을 했다라든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바로 안 좋아지고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그런 흔적이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는 만약에 은행비 있으면 최우선으로 갚고, 못 갚겠으면 몇 년간 지나고 나면은 은행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10%만 현찰로 내고 나머지 얼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봐서 이게 크레딧 회사로 정크본드로 팔려가지 않게 해야지, 그냥 예전같이 그냥 두면은 이름도 들어져, 빚은 계속 남아, 그리고 또 나중에 영원히 남는 신용평가도 안 좋아져,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선거가 지나고 나서 뭐 상파울루 시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2차 선거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28일 또 지난 후에 또 선거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또 그동안 또 어떤 현상이 있을지 그 내용들을 제가 봐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